여러분, 집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뭐 벽돌이랑 지붕? 아니면 따뜻한 가족과의 저녁 식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매일 쓰는 이 평범한 단어 하우스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떻게 파괴와 성공이라는 이 완전 정반대의 의미까지 갖게 됐을까요? 진짜 신기하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야 해요. 바로 하우스와 홈의 차이점. 하우스는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 물리적인 구조물 그 자체예요. 근데 홈은 좀 달라요. 그 공간을 꽉 채우는 어떤 감정, 편안함, 가족의 온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건 하우스지만 그 안에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건 홈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우스라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차가운 벽돌 건물에서부터 우리 평생의 감정이 담긴 공간까지 이 넓은 간극을 다 메울 수 있게 된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게 그렇듯 기초부터 탄탄하게 시작해 봐야겠죠? 이 하우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뜻은 과연 뭘까요? 하우스의 뿌리를 찾아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고대 영어 단어인 휴스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뜻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비바람을 피하는 피난처나 거처. 정말 딱 생존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이 단어의 기나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 단어의 마법이 시작돼요. 하우스가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오페라 하우스나 패션 하우스처럼 어떤 특별한 활동이 일어나는 중심 건물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까지 가리키게 돼요. 예를 들어 윈저 가문 The House of Windsor 이라던가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처럼요. 이제 건물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느낌은요. 하우스가 동사로 쓰일 때 더 확실해져요. to house라고 하면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머물 곳을 주고 수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대학은 학생 2,000명을 수용해야 한다처럼요. 여전히 핵심은 물리적인 공간을 내어준다는 데 있죠. 아, 그리고 이 묘묘한 뉘앙스는 residence라는 단어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재미있어져요. 하우스가 그냥 일반적인 집이라면 residence는 뭐랄까 대통령 관저처럼 좀 더 격식 있고 공식적인 거처를 말할 때 쓰거든요. 단어 하나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성격이나 심지어 사회적 지위까지 느껴지게 하는 거죠. 언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쵸?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딱딱한 벽돌로 된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부턴 좀 더 따뜻한 우리 인간의 감정이 담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이 네 개의 벽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요한 무대가 되고 감정이 깃든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는 걸까요?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하우스를 진짜 홈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쫙 펼쳐져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우스 헌트, 그러니까 완벽한 공간을 찾아다니죠. 그러다 마침내 딱 맞는 곳을 찾으면 셋업 하우스,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엔 킵 하우스, 살림을 하면서 그 공간을 일상으로 채워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바로 make a house a home. 그 텅 빈 공간에 우리의 사랑과 온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영혼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작은 장식품 몇 개가 텅 빈 집, 하우스를 따뜻한 보금자리, 홈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말처럼요. 물리적인 공간인 하우스에 우리의 취향, 우리의 추억, 우리의 감정이 스며드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은 더 이상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안식처, 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마법 같은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하우스라는 물리적인 벽 안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릴 시간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으로까지 들어와서 아주 비유적이고 극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정말 똑같은 집이라는 공간인데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우스 파티에서는 이 벽이 즐거움과 자유의 공간이 되죠. 그런데 하우스 어레스트,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똑같은 벽이 법적인 제약과 통제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공간, 하지만 전혀 다른 규칙,
하우스가 이렇게 사회적인 맥락을 규정하는 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말은 그냥 귀로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 말이 내 마음의 집, 바로 그 중심에 와서 쾅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 때가요. hit홈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떤 진실이나 이야기가 그냥 밖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깊고 개인적인 공간인 홈을 정통으로 때리는 거죠. 실패에 대한 그녀의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 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아픈 곳을 쿡 찔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극적인 표현을 한번 가볼게요. To burn the house down.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죠? 맞아요. 집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완전한 파괴 행위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파괴적인 표현이 완전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와, 그녀 공연 봤어? 진짜 대단했어. 무대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 이렇게 말할 때요. 여기서 burn the house down은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마치 공연장이 불타는 것 같았다는 뜻, 즉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공과 열광을 의미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파괴와 성공이라는 이 극과 극의 의미가 burn the house down이라는 표현 하나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가진 놀라운 힘이자 유연성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죠. 자, 하우스라는 단어 하나로 시작해서 정말 먼 길을 함께 왔네요. 단순한 건물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의 감정과 성공의 드라마까지 훑어봤어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하우스의 여정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에서 출발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을 깊이 울리는 감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걸 불태울 듯한 엄청난 성공의 상징으로까지 변했죠. 결국 이 단어 하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텅 빈 공간에 어떻게 의미와 감정을 불어넣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역사책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보세요. 하우스라는 정말 평범한 단어 하나에 이렇게나 깊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다른 단어들, 예를 들면 길이라든지 손 같은 그런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